자, 우리가 VRF라고 하는 게 있어요. 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죠. 그런데 이 부분을 VRF를 Virtual Router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강사들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유튜브 같은 강의도 그렇고 VRF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Virtual Router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VRF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기술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가상의 라우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VRF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 그냥 벌처 라우터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VRF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망 가상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VRF와 관련된 추가적인 기술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VRF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VRF에서 앞에 벌처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 뭔가 가상화를 시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가상화 시켜? 뭐를? 뒤에 뭐가 나옵니까? 라우팅하고 포워딩이 나오죠. 말 그대로 라우팅하고 포워딩을 가상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라우팅하고 포워딩. 좋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C 부서가 있고 D 부서가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자기네 부서끼리만 통신할 수 있도록 폐쇄망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 따로 네트워크를 준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스위치 간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폐쇄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네트워크들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져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다른 애들끼리 통신을 하고자 한다면은 한 장비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A 부서는 192.168 1.0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B 부서는 192.168 2.0 네트워크, C 부서는 192.8 3.0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쟤네들을 한 장비로 연결을 시키는데 걔네들을 다른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하나의 스위치로 묶으면서 VLAN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자, 어쨌든 이 VLAN이라고 하는 게 레이어 2의 벌처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VLAN 10번은 A 부서, VLAN 20번은 B 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가 서로 간에 다를 테니까 반드시 중앙에 레이어 3 장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라우터를 별도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위치에 가상 라우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L3 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레이어 2 스위치가 로지컬한 L3든 아니면 피지컬한 L3든 걔네들하고 연동이 돼야지 되겠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VLAN 10번, 20번, 30번, 40번 있는데 중앙에 라우터를 하나 두고 연결을 시켜 놨더니 자기네끼리 전부 다 통신이 가능한 거죠. 라우팅에 의해서. 그러면 VLAN 10번하고 VLAN 20번하고 통신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또는 VLAN 30번하고 VLAN 40번하고 통신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즉, 나는 VLAN 10번하고 VLAN 30번만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VLAN 20번하고 VLAN 40번만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우터를 두 대를 갖다 놔야 되겠죠. VLAN 10번하고 30번하고 연결하는 라우터, 그 다음에 VLAN 20번하고 VLAN 40번하고 연결되는 라우터, 이렇게 해서 라우터 두 대를 갖다 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 두 대를 갖다 놓는다? 싫은 거죠. 그래서 라우터 한 대만 갖다 놓고 패킷을 필터링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통신해야 되는 애들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패킷 필터링 같은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거보다 조금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L3 부분을 가상화시키자. VLAN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2 부분을 가상화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레이어 3 부분을 가상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가 중앙에 크게, 저게 뭐 로지컬한 라우터든 피지컬한 라우터든 상관없이 중앙에 크게 라우터가 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저 라우터에 가상 라우터를 주자. 그래서 가상 라우터를 둬서 통신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자는 얘기죠. VLAN 10번하고 VLAN 30번이 통신해야 되면 가상 라우터 한 대에 걔네 둘을 연결을 시키고, VLAN 20번하고 VLAN 40번끼리만 통신하도록 한다면 가상 라우터를 둬서 그 안에 연결을 시키자. 아하! 그러면 저 가상 라우터가 VRF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강사가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하지만 VRF라고 하는 것은 벌처 라우터가 아니라 뭡니까? 벌처 라우팅 앤 포딩이에요. 라우팅하고 포딩을 가상화시키는 거지 라우터를 가상화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위에도 제목에 나와 있죠. VRF는 벌처 라우팅 앤 포딩이다. 자,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L3에서 무슨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까? 컨트롤 플랜하고 데이터 플랜이 있어서 컨트롤 플랜에는 라우팅 테이블, RIB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랜은 FIB 테이블, FIB 테이블이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죠. 포딩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자, 좋습니다. 쟤네들을 연결을 시켰어요. 같은 라우터 한 대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상 라우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라우팅하고 포딩 부분을 가상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만 구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쪽에 A 네트워크 있고 이쪽에 B 네트워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C 네트워크 있고 이쪽에 T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A 네트워크를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쪽에 B 네트워크를 이쪽 라우팅 테이블에, 그리고 이쪽에 C 네트워크를 이쪽에 라우팅 테이블에, 이쪽에 D 네트워크를 이쪽에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넣으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A하고 B 네트워크밖에 없을 거고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C하고 D 네트워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라우팅 테이블엔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C하고 D 쪽으로 못 가겠죠. 어떤 라우터가 있는데 걔가 특정 네트워크를 몰라요. 그러면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없으면 전부 다 드랍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C하고 D 쪽으로는 라우팅 테이블에 없으니까 못 가고 B로만 통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C에서도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C하고 D밖에 없으니까 D로밖에 패킷을 전달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구분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만 할 수 있도록 그쪽에만 라우팅 테이블을 따로 가져가자. 라우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VRF라는 얘기죠. 그러면 VRF로 구분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우터에다가 특정 네트워크끼리만 통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VRF라는 걸 만들지 않죠. 그냥 하나의 장비에 다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에 VRF-A라고 해서 만들었으면 VRF-A의 라우팅 테이블, 이쪽은 VRF-B라고 만들었으면 VRF-B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VRF로 지정하지 않은 애가 있겠죠. VRF로 지정하지 않은 애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벌처 라우팅 앤 포딩이잖아요. 그래서 포딩에 대한 부분도 가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만들어진 FIB 테이블, F5 테이블,
걔네들도 VRF가 별도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VRF 내에 라우팅 테이블이 따로 있고 FIB 테이블이 따로 있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겠죠. 글로벌도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글로벌 FIB 테이블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A, B 네트워크 정보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C하고 D 네트워크 정보만 있겠죠. 그리고 VRF로 지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쪽에 뭐 E 네트워크, F 네트워크 있다면은 걔는 글로벌 라우팅에 E하고 F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도 이쪽에 만약에 L3 장비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 따로,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 따로,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따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베스트 패스로 선출된 애가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죠. 그렇죠?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로 혼합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A 네트워크 있고 이쪽에도 A 네트워크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에서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베스트 패스를 선출한다고 하면 뭐 OSPF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 A 네트워크이 OSPF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이 A 네트워크이 OSPF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쪽이 10메가고 이쪽이 100메가예요. 그래서 A 네트워크에 대해서 OSPF가 SPF 알고리즘을 계산했더니 베스트가 이쪽으로 잡히면은 통신을 할 수가 없겠죠. 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베스트 패스로 선출된 애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니까 얘는 베스트 패스가 안되면 여기에 A 네트워크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A 네트워크가 선출되면 걔만 여기에 들어가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만 보고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A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당연히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라우팅 프로토콜도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 따로,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 따로, 이쪽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따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인스턴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따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도록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고요. 뭐 EIGRP라든지 lib이라든지 BGP라든지 그런가 하면 이건 뭐 벤더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시스코 같은 경우는 OSPF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세스, 이쪽에 OSPF 1번이면 이쪽은 OSPF 2번, 이쪽은 OSPF 3번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나누든 아니면 프로세스로 구분을 하든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각각의 VRF 또는 글로벌 테이블에서 베스트 패스를 선출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벌처 라우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그냥 보기에는 이쪽에 라우터 한 대 있고 이쪽에 라우터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라우터 한 대 있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게 벌처 라우팅 앤 포워딩하고 벌처 라우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RF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3 프로토콜 가상화예요. 레이어 2에 대한 가상화가 아니라 레이어 3. 자, 그러면 VRF 라우터하고는 뭐가 다르냐 한번 보죠. 우리가 L3라고 하면 레이어 3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IP 버전 4도 있을 거고 IP 버전 6도 있을 거고 뭐 IPX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나면 CEF를 지원을 하는 프로토콜이 또 있죠.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 얘네 둘에 대해서는 데이터 플랜에서 FIB 테이블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이 있을 거고 핍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 핍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VRF를 만들었는데
이 VRF는 IP 버전 4용으로 만들었어요. IP 버전 6용으로는 VRF를 만들지 않고 IP 버전 4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VRF를 만들어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해야 되는 건 누구만 관리하면 돼요? IP 버전 4에만 VRF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IP 버전 6 입장에서는 VRF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IP 버전 4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VRF가 만약에 가상 라우터라면 요 인터페이스 잘 안 찍히네요. 요 인터페이스를 내가 VRF-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요 인터페이스는 VRF-A용 인터페이스야. 그러면 여기에 IP 버전 4를 올리든 IP 버전 6를 올리든 가상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했으니까 다 얘 거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P 버전 4용으로 VRF를 만들면 IP 버전 6 입장에서는 요 인터페이스는 누구 거예요? 글로벌 라우터 거예요. 즉 설명하기 쉽게 우리가 벌처 라우터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 그것만이 VRF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쪽에 지금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VRF-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VRF-A의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라고 쳐보죠. 그리고 이쪽에 VRF-B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걔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별도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만 있을 거고, 여기에 C 네트워크, D 네트워크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C 네트워크, D 네트워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네만 통신할 수 있고 얘네도 자기네만 통신할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 E 네트워크가 있어요. 글로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에 E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E 네트워크하고 A 네트워크하고 서로 간에 통신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에 있는 요 B는 아니고요. B는 아니고 이 A 네트워크하고 E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될까요? 가상 라우터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기 전에 보는 기술이죠. 라우팅 테이블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패킷이 들어올 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뭡니까? 그렇죠. PBR을 적용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적용하기 전에 PBR에서 퍼밋된 애들은 거기에 내가 만든 정책에 의해서 패킷이 포워딩이 되죠. 이렇게 PBR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가상화시키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VRF에다가 글로벌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포워딩해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VRF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서로 다른 VRF하고 통신하는 거랑 글로벌이랑 VRF랑 통신하는 부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RF는 벌처 라우터가 아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라우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포워딩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름도 벌처 라우팅 앤 포워딩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RF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3 프로토콜 가상화다. 프로토콜별로 가상화를 별도로 시킬 수 있다. 테이블을 나누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RF라고 하는 게 포워딩하고 라우팅을 구분을 하는 거다. 그리고 VRF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을 가상화시키는 것 뿐이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VRF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네요. 지금 VM웨어로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서. 자, 지금 토폴로지를 보면 이쪽에 R1이 있고 이쪽에 R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R3가 있고 이쪽에 R4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R3에서 R1하고 R2하고 R4하고 얘네들을 가상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VRF를 이용해서 가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R1에서 인터페이스 패스티드는 0/0에 가서 IP 어드레스 10.10. R1하고 R3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13.1이라고 주죠. 그리고 루프백은 IP 어드레스 1.1.1.1에 25.25.25.25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2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패스티드는 0/0 IP 어드레스 10.10. R2하고 R3니까 23.2로 주고요. 그 다음에 노샷을 안 줬네요. 2.2.2.2 25.25.25.25 R1은 노샷을 줬나요? 안 줬네요. 그리고 R4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룩백부터 만들죠. 그 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0/0번에 IP 어드레스 10.10.34.4 노샷. 자, VRF를 만들기 전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룩백 제로 IP 어드레스 3.3.3.3 25.25.25.25 인터페이스 패스트는 0/0번 IP 어드레스 10.10. 12.2 13점이죠. 13.3 13점으로 했나요? 네, 13점으로 했었군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스트는 0/1번 IP 어드레스 10.10. 23.3 25.25.25.0 노샷.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1/0번 IP 어드레스 10.34.3 25.25.25.0 노샷. 루핑 10.10. 13.1 네, 정상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3.2 네, 그 다음에 34.4 예. 그리고 do show IP 루트. 자, 우리가 VRF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다이렉트 커넥트로 라우팅 테이블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로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do show IP CF 했을 때 FIB 테이블에도 전부 다 다이렉트 커넥트로 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RF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1하고 연결되는 애는 VRF R1, R2하고 연결되는 애는 VRF R2, 그 다음에 R4하고 연결되는 애는 VRF R4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때 VRF를 만드는 방법은 OS마다 커맨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IP 버전 4 VRF, IP 버전 6 VRF 다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드레스 패밀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는
지금 현재 VRF의 동작 원리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IP 버전 4에 대해서만 VRF를 만들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P VRF R1이라고 하는 VRF를 만들겠다. 그리고 IP VRF R2라고 하는 VRF를 만들겠다. 그리고 IP VRF R4라고 하는 VRF를 만들겠다. 그 SUIP VRF. 자, 그래서 VRF 지금 현재 3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가서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VRF A용 테이블에 넣겠다, VRF B용 테이블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fast 이더넷 0/0번에 들어가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는 VRF 포워딩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VRF 포워딩 용도로 사용하려면 누구 용으로 사용하겠느냐? R1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러자마자 바로 IP 어드레스가 리무브 됐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R3가 처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13.0 네트워크, 그 다음에 23.0 네트워크, 그리고 34.0 네트워크, 얘네들이 전부 다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R1하고 R3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구간을 VRF R1이라고 하는 이쪽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없어지고 이쪽에 13.0에 24비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2라고 하는 VRF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R2하고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해당 VRF 포워딩 용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R2라고 하는 VRF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이 얘하고 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1.1.1.1에 32비트가 있어도 되고, 이 안에 1.1.1.1에 32비트가 있어도 되고, 이 안에 1.1.1.1에 32비트가 있어도 돼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1.1.1.1에 32비트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1.1.1.1에 32비트를 내가 NoVRF 명령을 통해서 글로벌로 보내거나,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1.1.1.1에 32비트를 IP VRF 포워딩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VRF 데이터베이스로 넣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동일한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으면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걔네들이 다이렉트 커넥트라면, 걔네들이 다이렉트 커넥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쟁이 아니라 들어가지를 못하죠. 다이렉트 커넥트 된 네트워크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오버래핑 된 주소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버래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지만, 걔네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넣게 되면 다이렉트 커넥트 된 애들이 오버래핑 된 어드레스를 갖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RF에 있던 애를 글로벌로 빼거나, 아니면 글로벌에 있던 애를 VRF에 넣어주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커넥트된 네트워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VRF 설정을 하자마자 IP 어드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IP 어드레스를 또 줘야 되는 거죠. IP 어드레스 10.10.13.3에 255.255.255.0. 자, 이러면 일단 테이블이 분리가 됐죠. 테이블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SUIP 루트 하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가 빠집니까?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3.0이 빠져요.
걔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VRF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do showip root vrf r1 하면 해당 네트워크가 어디로? vrf r1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번에 들어가서 IP vrf 포워딩, 얘를 IP 버전 4에 대해서 vrf 포워딩 용도로 사용하겠다. 해당 인터페이스를 R2 용으로 사용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면 IP 어드레스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IP 어드레스 10.10.23.3에 25.25.25.0 해서 보면 do show IP 루트 하면 23.0도 사라지고 걔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do show IP root vrf r2라고 하는 vrf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do show IP cf 해도 cf 내용에서 vrf로 할당한 13.0 네트워크하고 23.0 네트워크가 다 cf 테이블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네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cf vrf r1에 13.0에 대해서 포워딩하기 위한 FIB 테이블에 들어가 있고 R2에 23.0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1/0번 마찬가지로 IP vrf 포워딩 R4 포워딩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IP 어드레스가 사라지고 다시 IP 어드레스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는 루프백밖에 안 남겠네요. 그렇죠? show IP 루트 해서 보시면 뭐만 남아 있어요? 3.3.3.3 32비트에서 루프백에 대한 네트워크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P 버전 4에 대해서 가상화를 시켰으니 IP 버전 6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IP 버전 6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스트는 0/0번에 들어가서 IP 버전 6 어드레스 2001에 12 네트워크로 하죠. 12에 13 13에 3 64비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번 IP 버전 6 어드레스 2001에 얘는 23.3 64비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1/0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4.3 64비트 네트워크.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에 가서 뭐라고 줬습니까? IP vrf 포워딩에서 IP 버전 4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포워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누구를? vrf r1용으로 vrf r2용으로. IP 버전 6 입장에서는 가상화 시킨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누가 갖고 있어요? show IP 버전 6 루트 하면 다 글로벌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프로토콜 가상화란 얘기야. 테이블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IP 버전 6에 대해서는 테이블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vrf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이 다 글로벌이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MPLS L3 VPN 같은 것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MPLS L3 VPN에 대해서 동작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고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MPLS L3 VPN에 대해서 오버뷰 같은 거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R1, R2, R4 해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1하고 R3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고 싶어요. EIGRP를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R2하고 R3도 EIGRP를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R4하고 R3하고 OSPF를 돌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R1 입장에서 봤을 때 R1은 VRF가 없죠. 얘는 그냥 글로벌이죠. 모든 인터페이스가 글로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EIGRP 10번 네트워크 0.0.0.0에서 다 광고를 하죠. 그리고 노트 서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R2에서도 마찬가지죠. R2도 그냥 일반 라우팅 프로토콜 돌리면 되죠. VRF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우터 EIGRP 20번 얘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노트 서머리, 물론 장비마다 오토 서머리가 디폴트인 게 있고 노트 서머리가 디폴트인 게 있죠. 15점대부터는 EIGRP도 노트 서머리가 디폴트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래서 R1하고 R2에서 EIGRP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R4에서도 그냥 OSPF 돌리면 되죠. 라우터 OSPF 1번 네트워크 0.0.0.0 25.25.25.25 다 에어리어 제로로 주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R3는 다르죠. R3 같은 경우는 R1하고 R2하고는 EIGRP를 돌려야 되고 R4하고는 OSPF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R1하고 돌린 EIGRP가 R2로 넘어가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R2에서 넘어온 정보도 R1 쪽으로 넘기면 안 되죠. 뭐 R4에서 넘어온 정보는 R1, R2로 넘어가지 않겠죠.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간에 리디스트리뷰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리디스트리뷰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디스트리뷰트가 안 되도록 해야 되죠. 완전히 별개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R1하고 EIGRP를 돌리고 R3하고 EIGRP를 돌린다. 그런데 문제는 R1은 AES 넘버가 10번이고 R2는 AES 넘버가 20번이에요. 그런데 AES 넘버가 서로 간에 같아야지 EIGRP는 네이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VRF를 사용하는 애가 VRF 쪽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릴 때 EIGRP다 라고 하면 라우터 EIGRP 하고 나서 AES 넘버를 주면 저 AES 넘버는 실제 글로벌에서 동작하는 AES 번호일 뿐 VRF에서 동작하는 AES 넘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라우터 EIGRP 100번 올렸다 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EIGRP 100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이제 VRF 별로 따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어드레스 패밀리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어드레스가 뭡니까? IP 버전 4도 어드레스가 있고 IP 버전 6도 어드레스가 있고, 즉 자기네들끼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애들의 바운더리 영역, 그 집합, 그것을 뭐 프렌드라고 하는 단어도 써도 되는데 처음 만든 사람이 어드레스 패밀리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프로토콜, IP 버전 6 프로토콜, 자기네끼리 직접 통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토콜별로 IP 어드레스 패밀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IP 버전 4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6 어드레스 패밀리, IPX 어드레스 패밀리. 서로 다른 주소끼리 직접 통신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드레스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고, 거기에서 IP 버전 4 먼저 프로토콜로 구분을 하고요. 그린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VRF-A하고 VRF-B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 안 되니까 같은 어드레스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어드레스 패밀리는 아닌 거죠.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VRF-R1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중에서 같이 통신해야 되는 VRF-R1 쪽에 나는 EIGRP를 돌리겠다. 걔 오토넘스 시스템은 잘못 쳤는 줄 알았어요. 자, 오토너머스 시스템은 몇 번을 사용해야 됩니까? R1이 지금 현재 AES 번호 10번 동작하고 있죠. 그래서 걔하고는 AES 넘버 10번을 동작시키겠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다 광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애는 R1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밖에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0.0.0.0 해서 다 올리죠. 그리고 노트 서머리. 자, 그러면 누구하고만 네이버가 됐습니까?
그쵸? 한꺼번에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VRF R1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IP 버전 4 프로토콜에서, 그러니까 얘하고만 지금 현재 EIGRP가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하고만 네이버가 됩니다. 만약에 이쪽도 EIGRP가 동작한다라고 하면 AS 넘버가 미스매치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런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VRF R2 쪽에도 네트워크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쪽은 오토너스 시스템이 20번이죠. AS 번호 20번. 그러면 R2하고도 네이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EIGRP AS 번호 100번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올리고 거기에 글로벌은 AS 번호 100번, VRF R1은 AS 번호 10번, VRF R2는 AS 번호 20번,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인스턴스를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OSPF, 시스코 같은 경우는 타 벤더 같은 경우는 EIGRP랑 똑같이 하나의 OSPF 내에서 인스턴스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벤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코, 저희는 지금 현재 장비가 시스코이기 때문에 시스코 같은 경우는 OSPF는 라우터 OSPF 1번을 돌리는데 얘를 어디다가 올릴 거냐? VRF R4에다가 올리겠다. 그리고 나서 얘는 앞에서 VRF 어디다가 올리겠다라고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패밀리는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0.0.0.0 25.25.25.25 에어리어 제로. 그러면 네이버가 올라왔군요. 자, 그럼 이제 R1하고 연결된 애는 EIGRP 10번이 동작하고 있는 VRF R1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도시 IP 루트 VRF R1을 하게 되면 R1이 갖고 있는 룩백 어드레스 1.1.1.1의 32비트가 EIGRP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2 정보를 보면 R2의 룩백인 2.2.2.2가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게 될 거고, R4를 보면 OSPF로 외운 R4의 룩백 4.4.4.4가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시 IP CEF를 보더라도 VRF R1에 1.1.1.1의 32비트가 있을 거고, R2에 2.2.2.2의 32비트가 있을 거고, R4에 4.4.4.4의 32비트가 있겠죠. 글로벌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의 룩백 정보는 있겠죠. 자신의 룩백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VRF는 가상 라우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라우팅 테이블을 구분을 해서 VRF-A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 따로 만들고 VRF-B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 따로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VRF라는 얘기죠.